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명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연장전 끝에 인터밀란이 4대3 총합 스코어 7대6으로 올라갔는데, 이 과정도 인터밀란이 2골을 넣고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역전을 하고 다시금 인터밀란이 극적인 극장 동점골, 연장전에서 역전골, 다시 역전을 하는 엄청난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두 팀 간의 상성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었던 경기입니다. 인터밀란은요,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역습을 하는 팀이에요.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과감하게 올려서 달려드는 팀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입니다. 인터밀란이 볼을 가졌을 때 인터밀란은 의도적으로 내려와요. 뒤로 빠지면서 상대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 끌어당길 때 순간적으로 앞쪽에서 달라붙겠죠. 바르셀로나는 달라붙으면서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특히나 디마르코, 그리고 오른쪽에 둠프리스, 두 명의 이제 풀백이 있으면 바르셀로나도 오늘 나온 에릭 가르시아와 마르틴이 과감하게 올라가서 그냥 앞쪽에서부터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팀의 포인트는 이거죠. 바르셀로나는 앞쪽에서 누르면서 볼을 뺏은 다음에 공격한다. 이걸 성공시켜야 되고, 인터밀란은 상대를 끌어낸 다음에 여기서 탈압박이 돼서 뒷공간을 노려야겠죠. 여기서 오늘 경기에 포인트가 됐던 건 플릭 감독 특유의 라인 컨트롤이었어요. 워낙에 앞쪽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바르셀로나가 하다 보니까 당연히 뒷공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이번 시즌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두 선수가 라인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떤 거냐? 인터밀란이 여기서 탈압박을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탈압박을 해서 나올 때 어쨌든 뒷공간이 열리니까 라우타로와 튀랑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이 눈치 싸움을 하다가 패스가 들어가는 딱 타이밍, 볼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둘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끔 만드는 극단적이고 매우 용감한 그런 라인을 만들죠. 상대가 뒤로 뛰어갈 때 움직임을 보다가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 계속 나와요. 라인을 깨려는 인터밀란의 공격수들과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게 만들려는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이 장면 보면 여기서 바스토니가 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스토니가 약간 이제 내려가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는 튀어나오거든요. 이때 바스토니가 앞쪽으로 롱킥을 때려요. 롱킥을 때리는 순간 튀랑, 라우타로 뒤로 뜁니다. 반대편에서는 둠프리스까지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 요 라인은 패스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밀고 올라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바스토니가 롱킥을 때리는 순간 라인이 올라와 버려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도 여기서 비세크가 뒷공간으로 워낙에 공간이 넓으니까 패스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그 모습을 보다가 패스가 들어가는 딱 타이밍에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튀람과 라우타로가 뛰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밀고 올라와 버리니까 모든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패스가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 정말 이게 과감하고 독특한 전술이죠. 여기서도 패스가 인터밀란이 역습으로 나가요. 볼을 끊은 다음에 끊어서 라우타로한테 갑니다. 그리고 라우타로가 볼을 잡을 때 튀랑이 옆에서 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라우타로가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 순간 튀랑이 달려가니까 이때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가장 뒤에 있다가 라인을 보면서 라우타로가 패스를 주는 순간 갑자기 올라와요. 튀람은 뛰고 있으니까 역동작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프사이드 라인 성공, 패스가 들어가면 오프사이드, 하이리스크를 동반한 전술이죠. 이게 플릭 감독의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공격적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인터밀란이 오프사이드를 엄청 걸렸어요. 9개 걸렸습니다. 9개. 인터밀란이 이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순간적으로 후방에서 올라올 때 라인이 순간적으로 달려나오니까 이게 계속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전반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나가냐면, 앞쪽에 라우타로와 튀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끌고 올라올 때 오히려 이 심리 싸움을 겁니다. 역동작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라우타로와 튀람이 앞에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쿠바르시랑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면 뒤에 있는 선수들, 오히려 약간 한 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침투를 뒤에서 한 발 늦게, 요겁니다.
쿠바르시와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는 순간 오히려 2선, 3선에서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후방에서 한 템포 늦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으로 전반전에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많이 깹니다. 이 장 보면 디마르코가 내려와 있어요. 내려오면서 에릭 가르시아를 끌어당깁니다. 에릭 가르시아가 오른쪽 풀백인데 과감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앞쪽에서 미키타리안도 내려오면서 중원에 있었던 더용을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마르코가 더용에게 패스. 근데 여기서 미키타리안이 달려오는 더용의 역동작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마르코가 여기서 뛰어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제 여기가 아쉬웠던 게 쿤데가 없다 보니까 에릭 가르시아가 디마르코를 따라가는 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미키타리안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어떤 패스가 나오냐?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뒤에 있었던 디마르코가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키타리안이 라우타로에게 패스를 주는데 라우타로가 침착하게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주면 여기서 오프사이드 걸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뛰어들어가는 디마르코한테 줘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리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올라오고 뒤에서 디마르코가 뛰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장면도 이번에는 바스토니, 디마르코 내려오면서 에릭 가르시아와 야말을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야말이 달려나오니까 바스토니가 패스를 주고 리턴 패스를 받으면서 탈압박이 돼요. 바스토니가 달려나오면서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좋았고 그 다음에 공격으로 올라갈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미키타리안이 뛰기 시작하고요. 바스토니가 볼을 끌고 올라와요. 여기서도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밀고 올라올 때 미키타리안이 뒤쪽에서 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면서 튀람과 라우타로가 달려갈 때 역동작을 걸려고 간을 보고 있는데 이때 미키타리안이 살짝 뒤에서 뛰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라인이 올라올 때 이 공간으로 주는 순간 역동작이 걸립니다. 수비 라인은 올라오고 있는데 미키타리안은 한 템포 뒤에서 뛰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미키타리안이 측면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죠. 이 싸움이 오늘 되게 치열했어요. 이 장면도 여기서 바스토니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바르셀로나가 밀고 올라와요. 밀고 올라올 때 여기서 후반전에 프라테시죠. 프라테시가 뒤에 있다가 밀고 올라오는 걸 보고 뜁니다. 그래서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오히려 프라테시는 역으로 뛰어들어가고 여기서 2선 침투가 들어가니까 스루패스 그러면서 뒷공간이 무너지는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정말 인터밀란과 이 바르셀로나가 저 라인 싸움 올리고 뒷공간 요 싸움을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잘했던 건 뭐냐면 끌어당긴 다음에 역습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뒤에서 3백에 아체르비 옆에 있는 비세크라던가 바스토니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앞쪽에 있을 때는 볼이 달려나가서 눌러줘요. 계속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득점이 나올 때 보시면 인터밀란이 상대를 끌어당길 때는 뒤로 물러나는데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본인들의 진영에서 나올 때는 3백이 과감하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달려들면서 아츠르비가 앞쪽에서 볼을 끊어버렸죠. 그 끊어낸 볼을 이 볼이 미키타리안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도 바르셀로나가 달려들면서 또 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키타리안의 볼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 패스가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인터밀란이 또 눌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마르코가 달려들면서 볼을 뺏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뺏는 순간 여기서 아까 그 라인 컨트롤이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데 디마르코가 볼을 뺏어서 앞쪽을 바라보는 순간 또다시 바르셀로나는 센터백이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뒤에서 둠프리스가 달려가 버리니까 역동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루 패스 들어가면서 뒷공간 무너집니다. 이게 플릭 감독의 이 리스크가 있는 수비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수비는 올라오는데 둠프리스는 뒤로 뛰니까 정말 그냥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둠프리스가 편안하게 패스 득점. 이런 장면 보면 인터밀란이 전반전에 오히려 이 바르셀로나가 계속 달려드는 이 싸움을 역으로 받아서 뒷공간으로 찌르는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어떤 거였냐면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이제 마르틴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 진영이니까 과감하게 달려듭니다. 둠프리스가 달려들면서 마르틴의 볼을 뺏어요. 여기서 뺏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볼을 잡자마자 앞쪽을 차라노글루가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살짝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번에는 라우타로가 공간으로 잘 돌아뛰면서 여기서 스루 패스. 약간 라인을 달려나오는 움직임이 역동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라우타로에게 아주 적절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우타로가 완벽한 슈팅 찬스를 잡았는데 쿠바르시가 태클을 한 요 장면에서 반칙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라우타로가 완벽한 슈팅 찬스라서 슈팅을 할 때 태클을 했는데 이게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발을 걸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인터밀란이 2대0. 그러니까 전반전은 확실히 인터밀란이 저런 싸움에서 바르셀로나를 오히려 이긴 거죠. 바르셀로나가 사실 이렇게까지 라인 컨트롤을 어려워하는 상대가 이번 시즌에 몇 없어요. 근데 인터밀란이 상성상 우리가 하는 방식은 상대가 달려나와야 되는데 달려나오는 게 또 마침 바르셀로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을 인터밀란이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명승부가 아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 플릭 감독이 야말을 활용합니다. 야말이 오늘 경기도 보면 사실상 오늘 인터밀란이 지난 경기에 또 당했던 것도 있고 야말을 2대1로 막아요. 2대1 어떻게 막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오른쪽 풀백에 나오는 가르시아가 공격 가담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야말 쪽으로 가면 야말이 볼을 잡을 때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 그리고 뒤에서 바스토니 이렇게 앞쪽에서 2명이 막고 뒤에 바스토니 1명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에릭 가르시아가 오버래핑을 해도 에릭 가르시아 쪽으로는 눈길도 안 줘요. 인터밀란이 야말만 막아요. 이렇게 이 장면 보면 야말이 볼을 잡는 순간인데 이때 디마르코와 3미들에서 왼쪽에 있는 미키타리안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미키타리안이 디마르코랑 함께 이 2명이 야말 1명을 막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야말이 워낙에 돌파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돌파를 하냐면 분명히 2명이 붙었는데 여기서 디마르코가 최대한 수비를 한 거거든요. 왼발을 못 쓰게 요 공간만 열어놔요. 근데 야말이 이 공간으로 치고 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한쪽을 포기하고. 그런데 야말이 여기서 끌고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디마르코가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쏠리니까 그 순간 끌고 들어가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이 야말이 2명으로도 막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지그재그로 들어가면서 들어왔는데 뒤쪽에 타이밍을 보고 있던 바스토니가 바로 달라붙죠. 그러면서 바스토니가 여기서 야말의 볼을 끊어냅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3미들 그리고 5명의 수비예요. 그리고 야말한테 디마르코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 미드필더인 이 미키타리안이 야말한테 볼이 가니까 빨리 달려가요. 결국에는 디마르코와 미키타리안이 야말을 막죠. 심지어 에릭 가르시아가 오버래핑을 하는데 여기는 신경도 안 써요. 여기만 막습니다. 심지어 야말도 에릭 가르시아 쪽으로 안 주고 2명하고 그냥 싸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차전에 비해 2차전은 인터밀란이 저 2명의 수비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플릭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야말에게 모든 이제 인터밀란의 수비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편 공간을 씁니다. 야말이 볼을 잡아서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고 쏠리는 순간 반대편에 마르틴이 뛴다. 그래서 반대편 공간으로 넘기는 거죠. 빨리. 특히나 오늘 이제 경기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간을 쓰냐면 하피냐가 약간 요 비세크와 둠프리스 요 사이에서 들어가요. 일부러. 그러면서 뒤로 이제 물러나게 만들면 마르틴이 요 앞쪽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미들이 바렐라, 차랄도글루, 미키타리안인데 요 산미들이 아무래도 야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말이 볼을 잡으면. 그러면 이 3명의 미드필더가 좌우 측면을 모두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측면으로 쏠리는 순간 이 공간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방향전환 마르티니 크로스. 후반전에 플릭 감독이 이거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합니다. 이 장 보시면 전반전하고 비슷해요. 전반전처럼 야말이 볼을 잡을 때 왼쪽 풀백과 왼쪽 미드필더 미키타리안 그리고 후반전에는 디마르코가 지치니까 아우구스토가 들어갔거든요. 디마르코 대신에 2대1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장면도 2명이 야말에게 붙어있고 침투에 들어가는 에릭 가르시아가 있는데 에릭 가르시아는 막지도 않아요. 인터밀란이 워낙에 야말에게만 쏠려 있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야말에게 모두 쏠리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보시면 요 산미들이 약간 쏠려 있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면 요 공간이 빈다는 거죠. 그래서 야말이 반대편으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이 되는 순간 마르틴이 요 공간에서 볼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이걸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득점이 나와요. 여기서도 야말이 볼을 잡고 있고 마르틴이 반대편에 넓은 공간에 서 있습니다. 야말에게 당연하게도 많은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여기서 야말이 접고 들어와서 페드리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볼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뒤쪽에 있었던 요 선수
에릭 가르시아는 아무도 신경을 좀 안 쓰잖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마르티니 크로스를 올릴 때 인터밀란 수비가 에릭 가르시아 쪽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에릭 가르시아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만회골, 그리고 두 번째 동점골도 비슷하죠. 동점골도 왼쪽에서 야말이 있는 쪽에서 넘어옵니다. 마르티니 볼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이때 올모가 뒷공간, 여기서 마르틴의 요 크로스가 딱 통하면서 여기서 올모가 머리로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면서 잘 맞춰 들어가면서 득점. 요 장면이 순식간에 나왔어요. 53분, 58분, 5분 만에 이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 동점을 만드는 과정도 플릭 감독이 후반전에 야말에게 모두 인터밀란의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그 쏠려 있는 걸 활용해서 반대편 전환, 거기서 크로스, 이걸 노렸던 아주 이제 훌륭했던 전반전이 인자기 감독의 승리였다면, 후반전은 마르틴을 활용한 플릭 감독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역전골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장면 보면 라우타로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가장 뒤에 있는 선수부터 막 달려들어요. 달려들면서 앞쪽에서 간격을 마구마구 좁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드니까 여기서 인터밀란이 압박을 못 견디고 여기서 볼을 뺏겨요. 그러면 많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려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달려 나오면서 볼을 뺐기 때문에 달려 나오는 이 힘을 활용해서 볼을 뺏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반전에 기동력적인 차이가 좀 발생을 했는지 인터밀란이 못 올라가고 앞쪽에서 바르셀로나가 계속 누르는 수비가 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반전과 다르게 볼을 앞쪽으로 보내다가 여기서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볼을 끊어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이 압박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누르면서 볼을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이라인 압박을 하는 거죠. 볼을 빼앗으니까 앞쪽에서 볼을 소유한 이후에 바로 역습. 이게 후반전에 역전골이 나왔죠. 인터밀란이 역습으로 나가려고 둠프리스가 달려나가요. 근데 여기서 끊기니까 둠프리스가 달려나간 공간으로 하피냐가 돌아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역습에 재역습을 당하는. 그리고 이때 하피냐의 슈팅, 존머가 막았지만 맞고 나온 걸 다시 하피냐의 슈팅. 오늘 하피냐가 거의 뭐 경기에 안 보였는데, 하피냐는 또 이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참 오늘 경기 보면 플릭 감독이 전반전에는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에게 완전히 본인의 전술이 파회를 당했는데, 후반전에는 마르틴을 활용한 왼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앞쪽에서 달려드는 이 압박, 에너지 레벨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인터밀란의 실수를 유발하는, 결국에는 본인의 전술이 통했어요. 그런데 인터밀란의 마지막 한 수, 이게 실점을 한 게, 역전을 당한 게 87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앙 수비수인 아체르비를 올려버립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후반전엔 타레미가 들어왔으니까 타레미, 아체르비, 튀랑 3명을 그냥 앞에 둬요. 그 다음에 그냥 롱킥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인터밀란의 저 피지컬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저게 역전을 이뤄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존머가 그냥 롱킥, 앞쪽에 타레미, 아체르비, 튀람이 있습니다. 3명 다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여기서 튀람이 순간적으로 경합을 하면서 여기서 머리에 맞췄고요. 볼이 떨어지니까 바로 둠프리스가 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 튀람이 바로 다시 달려가서 세컨볼을 가져와요. 이 세컨볼 경합이 기본적으로는 오늘 경기 내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거를 통제를 못했어요. 튀람이 워낙에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리고 달려가는 둠프리스, 그리고 이때 최전방에 올려놓은 아체르비, 그리고 둠프리스가 측면에서 이 몸싸움에서 이겨내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겨낸 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아체르비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는데 중앙 수비수가 여기서 환상적인 마무리. 연장전에도 되게 단순합니다. 존머 롱킥, 그리고 앞쪽에서 타레미가 앞쪽에서 싸워요. 그리고 타레미가 싸울 때 뒤로 튀람이 뜁니다. 이거는 뭐 인터밀란이 잘하는 거예요. 라우타로 튀람, 라우타로 타레미, 타레미 튀람, 어떤 조합이 나오든 서로 투톱을 쓸 때 한 명이 내려와서 머리 위에 맞추면 한 명이 뒤로 뛴다. 포스트 플레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짜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타레미가 머리에 맞출 때 튀람이 뛰고요. 뛰어들어가는 튀람에게 순간적으로 타레미가 떨어뜨려주고, 튀람이 경합을 하는데 아까 그 동점골 장면처럼 튀람이 요 경합 상황에서 굉장히 강해요. 바이에른 뮌헨전도 다이어와의 이 경합에서 이기면서 튀람이 골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김민재와의 경합도 이겨냈고, 이때 튀람이 여기서 아라우오와 1대1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센스 있게 접는 척을 하다가 아라우오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동작을 활용해서 갑자기 턴 동작을 가져가요.
요 센스가 있죠. 그래서 달려드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아라우가 달려들 때 튀랑이 치고 달립니다. 완전히 이제 여기서 개인 돌파가 됐고, 이때 어느샌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타레미, 여기에 더해서 프라테시가 뛰어들어옵니다. 이 프라테시가 어떤 선수냐, 인터밀란에서 미들라이커예요. 미들라이커.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력이 되게 좋은 미드필더거든요. 뭐 옛날에 캐디라, 뭐 램지, 최근에 뭐 나폴리의 맥토미니, 이런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튀람이 돌파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타레미에게 패스, 타레미가 볼을 받아서 달려 들어오는 프라테시에게 내주고, 여기서 프라테시가 볼을 잡아서 득점. 근데 이 득점도 바로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쿠바르시가 슈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 몸을 들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슈팅하면 블락에 걸리는데, 한번 멈칫한 다음에 쿠바르시의 움직임을 보고 피해서 슈팅. 참 이 노련함이 엄청났죠. 심지어 연장전인데, 인터밀란이 이제 마지막에는, 전반전은 인터밀란, 후반전은 플릭 감독의 전술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역전을 다시 만들 때 인터밀란의 피지컬을 활용한, 피지컬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맞출 때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인터밀란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나타났던 역전의 역전, 재역전의 경기였다. 당연하게도 존머 골키퍼의 선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4대3 앞서 있다가 바르셀로나가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야말에게 공간이 났고, 심지어 인자기 감독도 여기서 보시면 역습을 당하니까 화를 내고 있어요. 공간이 열려서. 이게 거의 안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오늘. 그 야말에게 완전히 볼이 들어가서 야말이 수비수와 1대1, 여기서 접고 들어가서 야말의 왼발, 근데 여기서 존머가 이 빨려 들어가는 슈팅, 이 슈팅을 핑거팁으로 쳐냅니다. 핑거팁. 이 장면도 야말이 접고 들어와서 슈팅, 아주 완벽한 왼발 슈팅이었어요. 이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서 감겨 들어가는 이 완벽한 슈팅을 또다시 존머가 감겨 들어올 때 몸을 날려서 선방. 이 장면도 여기서 인터밀란 역습당하는 장면이었죠. 역습당해서 공격 숫자가 더 많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에릭 가르시아가 빈 골대에 슈팅을 하는 건데, 물론 슈팅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긴 했지만 존머가 슈팅이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나갔다가 다시 바로 뛰어가면서 심지어 이 슈팅을 손으로 잡아요. 이 엄청난 이 존머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선방 능력에서도 인터밀란이 근소하게나마 바르셀로나를 앞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선방 능력이라던가 결정적인 순간들도 있었지만, 일단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전술을 가진 팀들, 그리고 전술이 심지어 극명하게 갈리죠. 인터밀란은 끌어당긴 다음에 역습,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밀어붙이는 압박. 요 싸움인데, 극명한 상성을 가진 이 전술 싸움에서 정말 근소하게 인터밀란이 이겼다. 그래서 선수들의 움직임, 감독들의 전술 싸움, 모든 측면에서 아마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고의 대진과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재미를 선사했던 경기였습니다.